테슬라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꼭 유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덕분에 우리는 테슬라의 비전과 계획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그 솔깃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사이버트럭, 전기밴, 그리고 25,000불 차. 일단 전기밴부터 볼게요. 기억나세요? 올 초에 일론 머스크가 그 한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언젠가는 확실히 전기밴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게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로보밴이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특히 장애가 있는 승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아주 강조를 했다고 해요. 로보밴은 휠체어 등을 쉽게 싣고 또 내릴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기존 일반 차량 이용이 불편한 승객들에게 무척 유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인류애적인 이런 머스크의 마인드,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로보밴은 기존 밴이 대개 한 12명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고객을 넘어서 세미처럼 상업적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터널 회사 보링 컴퍼니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도에 보링 컴퍼니에서 공유한 컨셉 이미지카를 보면 이렇게 밴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틱한 느낌이 있죠. 지금은 테슬라의 모델 Y나 3 등으로 승객을 운송을 하지만 이 로보밴이 출시가 되면 보링 컴퍼니에서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을 나르기에도 좋고요. 참고로 보링 컴퍼니 터널 사업 확장은 미국 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확장 중이에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칩 부족으로 이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 타임라인을 2023년으로 늦췄지만 전체 회의에서 언급된 부분을 보면 역시 사이버 트럭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론은 사이버 트럭을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칭하며 자체 사유 80 셀 및 또 하드웨어 4.0 컴퓨터와 같은 수많은 신기술이 탑재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현재 모델 S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기대가 너무 되죠. 이 소식이 진짜 대박입니다. 25,000불 차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깜짝 놀라웠는데, 일단 명칭, 우리 예상은 이 저가 소형차의 이름이 모델2가 아니겠는가 했었잖아요. 그럼 기존의 그 섹시 라인에 2를 넣으면 2 섹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 이름을 모델2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론이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이 장명에 또 일가견이 있는 만큼 또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게다가 출시일을 2023년이 될 것이라고 했대요. 최근에 들린 루머들에 비하면 좀 많이 뒤처진 시기이긴 합니다. 왜 올 초 테슬라의 그 중국 2020 4분기 업데이트 레터에서 이 Future Product, 그 미래 제품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모델 3보다 저렴한 차량이 올 하반기에는 로드 테스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최근 한 달 전에는 25,000불 소형 전기 자동차 프로토타입 시제품까지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처럼 부품 이슈 문제가 있어서인지 기대감을 늦추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시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자, 그리고 깜짝 놀랄 뉴스. 이 25,000불 차량의 모델이요, 2가지 타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론이 회의에서 이 차는 스티어링 휠이나 또 물리적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중국에서 출시될 보급형 저가 소형 EV와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설계된 또 다른 저가 자동차, 이렇게 따로따로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반적으로 좀 가격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성능을 표준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저렴한 EV가 출시되면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더불어서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용 저가의 순수 FSD 자동차는 GM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크루즈에서 이미 2018년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EV 컨셉카를 선보인 만큼 이런 개념의 차를 만들 실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는 이 GM과의 또 순수 자율주행카의 경쟁이 또 재미날 것으로 보이네요.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도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다음 달 유럽에서 첫 시작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을 첫 스타터로 선택한 건 EV 판매의 리더 시장인 만큼 최적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방형 슈퍼차저가 이제 정말 시작이 되네요. 테슬라의 수익 한번 올려봅시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부터 인공지능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여러 번 경고를 해왔습니다. 2017년 전국 주지사 협의회에서 머스크는 AI가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설하며 자신이 최첨단 AI 기술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정말로 AI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정부가 AI 규제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우리가 대응할 때는 이미 늦었다. 규제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규제는 확실히 반대하지만 AI에는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테슬라 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텐데 이에 대한 이유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왜 로봇을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에 일론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비디오가 보여주듯이 로봇은 어쨌든 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 안전한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왔으니까 자신이 안전한 로봇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로봇끼리도 착한 로봇 있고 나쁜 로봇 있고 해서 막 싸우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그 기업인 치고 이 본심이 착한 것 같다니까요. 물욕도 많이 없고. 어쨌든 착한 테슬라봇 기대할게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레이버데이 노동절이라서 그 주식시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